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8월 17일 오후 12시 50분입니다. 토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볼 방송 없으시죠? 제가 아무도 안 찍을 것 같아서 이렇게 틈새 시장 노려봤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16일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전날의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을 시도하다가 현재 그래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17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 바로 투자 심리,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투자 심리를 회복하지 않는 시장의 요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고요. 또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 그리고 엔화 캐리 트레이드의 추가 청산 가능성 등이 여전히 투자 심리를 제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아마 일부 실망감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 요인이 극대화된 만큼 주간 비트코인 변동성이 전년보다 높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일주일 단위로 해봤을 때 이 변동성이 정말 가장 높은 달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슈들이 몰려있는 2024년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건 여러분 혼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도 불안하고요. 모두가 현재 이 시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두 다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물리신 상태, 어떤 분은 이제 어느 순간에 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어중간하게 샀는데 매도해야 하는지 상승해야 하는지, 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요. 볼 아니면 주위에 없다고 하시면 제 방송 보시면서 그냥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시장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지거나 오르고 있구나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16일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약 3,6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1,1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한 지난 15일보다요. 그러니까 크게 증가한 수치겠죠. 그러니까 15, 16, 17이 다 비트코인만 유독 들어왔습니다. 그게 다 ETF를 통해 들어왔고요. ETF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ETF가 왜 좋냐 물어보면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면 누구든 나이 드신 분들 다 뭐 업비트 거래소 가입하고 이런 것들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카고에서나 이런 데서 ETF가 상장이 됨으로써 ETF를 통해서 기존에 주식하던 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비트코인 빼고 알트코인은 지금 단타 외에는 존버, 스윙하기 굉장히 그렇게 좋지 못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윙이라고 해도 길게 가지 않는 스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유독 지금 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의 코인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유실이 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단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작되고요. 잠깐의 광고를 해보자면 이렇게 무료로 이제 들어와서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고요. 혹시나 이 영상 보고 계시다고 하시면 지금 하단 댓글 통해서 무료 코인드라이브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굳이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브리핑 자료들, 실시간 리딩, 흐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누가 샀느냐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ETF 순유입이 늘어난 만큼 이 ETF를 누가 추월했냐면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보유 자산이 그레이스케일 ETF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량을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랙록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셔도 저보다 평단가가 높습니다. 제가 뭐 이거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는 이유가, 제가 ETF 승인할 때도 블랙록이 승인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이 산다는 얘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떨어져도 비트코인은 그냥 분할 매수하는 가격이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44K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거 말씀을 드려도 그게 하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존버를 해도 비트코인은 오른다고, 이제 알트코인은 그와 반대로 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방금 말씀드린 저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보유량을 이제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블랙록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고가 합계로 했을 때 212억 1,710만 달러고요. 그레이스케일의 보유고는 약 212억 248만 달러로 사실 억 단위로 보면은 똑같고요. 1,000만 달러 단위로 보면 1,500만 달러가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약 1,500만 달러 정도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차트로 보면 아마 베어 트랩 단계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베어 트랩 단계가 뭐냐면 자산 가격이 정점에 이르는 투자 사이클을 보통 말하는데, 이 사이클 단계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단계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베어 트랩, 바로 중간에 있는 이 베어 트랩 단계라고 찝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어 트랩 단계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보통 나오냐면요, 흔들림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 베어 트랩 자체에서 공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포모로 넘어가려고 하면 왜 나오냐면, 그 포모가 있기 전에가 바로 이 베어 트랩 단계 때문인데요. 이 베어 트랩에서 어떤 하락이 나오든 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너무 떨어지면 또 던지는 분들 있죠. 하지만 사지 못한 분들은 하다가 못 사는 분들, 아니면 손절하거나 이런 분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때 바로 포모를 하다가 이제 사야겠다 하다가 이제 추락하는 이 시나리오, 바로 하이머미스킷이기도 하고요. 보통 베어 트랩 단계라고 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어 트랩 단계에서는 굉장히 투자적으로 심리가 불안정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외부 요인들, 바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선 결과 불확실성,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지나고 보면 사실 그냥 끼워 맞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만 보면 저는 비트코인은 계속 갈 거라 보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의 우리가 그 흔들림을 얼마나 지켜내고 있느냐를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베어 트랩 1차 낙관론 이후에 찾아오는 단계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이 털려나간다는 게 지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인터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마이클 셀러입니다. 마이클 셀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리저리 보지 말라는 거겠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결국 나머지는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수혜자가 있고, 저는 이걸 비유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블랙록인 것 같아요. 그냥 블랙록이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일부고요. 그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계속 사고 있다라고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기관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알다시피 비트코인 간접 투자자를요, 국민연금이 샀습니다. 8월 16일이니까 어제자였죠. 보시면 비트코인 관련주인 코인베이스에 이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수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알트코인 남지 않죠. 바로 ETF 비트코인만 답니다. JP모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와 반대로 계속 누군가들이 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 목표가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사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지 파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만입니다. 알트코인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샀느냐?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및 스위스 중앙은행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간접 투자의 국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눈에 띄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겹업체가 나타날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이런 상태로 나타났을 때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많이 떨어집니다. 올라도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20, 30% 오르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쓴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나중에 사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 비트코인만 산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를 부동산하고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나만 사야겠다고 하면은 누구를 꼽습니까? 바로 서울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내가 부동산을 살 정도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코인판을 비교해보면 뭡니까? 결국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아니면 그 외 몇 가지 주위에 있겠죠, 메이저들로. 그걸 이제 차트로 부동산으로 놓으면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상급지들을 꼽아볼게요. 뭐 정말 사람마다 개개인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 상급지라고 하면 강남, 서초, 성동이 될 수도 있고요. 용산, 영등포, 이 한강 라인 정도가 이제 정말 상급지 중에 상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대부분 강남, 반포 이 정도 꼽겠죠. 강남 구 안으로 대부분 뽑을 테니까요. 저는 비트코인이 거의 이런 쪽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를 대한민국에서 사야 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서울에 집을 살 거고요. 서울 집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다고 하면 대부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강남이나 강남구 이쪽이겠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교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 상징성 갖고 있는 서울로 비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강남이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19일 바이낸스에서도 상패 알트코인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저는 지방의 이제 지역에 대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면 지방이 떠나가는 이 이슈들이 결국 알트코인, 특정 이런 코인들이라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9월만 지나면 방향성은 나올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8월은 무슨 결과 나온다고 했죠? 금리 때문에 방향성이 위아래로 주지 않을 겁니다. 횡보로 계속 간다고 했죠. 그럼 이제 8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13일 앞으로
차트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금만 버티면 9월이 나올 것 같은데 이 9월만 지나면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가든 상승으로 가든 결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 대선이 해리스로 가든 트럼프로 가든 결국 상승으로 갈 것이라는 건 저는 자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만 봤을 때 차트를 그때 정도에 만들어 둬야 할 거기 때문에 9월에 대한 이슈 때문에라도 지금은 이제 끝나가는 타이밍의 마지막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파월 주둥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 9월의 금리 인하가 80%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거의 9월은 금리 인하는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9월 기준금리가 50bp가 83.5%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존에는 25bp가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50%가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월가 전문가 4명 중에 3명은 미 연준 9월의 금리가 0.25%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입장과 월가 전문가들의 인하 시점이 갈팡질팡해요. 그만큼 지금 얼마를 인하할지가 파월 주당아리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계속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의 흐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안에서 핸들을 잘 만들고 있죠. 근데 이 핸들 안에서 44K까지 가는 거는 아래 꼬리만한 핸들 위치에까지만 달려놓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핸들 자체는 지금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고 예측대로 가고 있고요. 44K 주면 너무 땡큐인 거고 44K 안 주더라도 어차피 핸들 안에서는 분할 매수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55K까지 가는 흐름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56K에서 반등 왔는데요. 뭐 55K를 가든 56K를 가든 결국 차트적으로 보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바로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 인하 시점 8월이 넘어가는 9월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느냐 차트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금리 폭풍 맞고 44K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이거예요. 그냥 이제 아까 말했던 차트 있죠. 요거 맞고 떨어지는 이 피보나치의 패턴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건데 이게 준다? 진짜 거짓말을 치고 영상 라이브로 제가 풀매수 때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8억 세팅해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저는 55K 이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를 하겠지만 여기 오면은 제가 정말 잘 쓰지도 않는 본시드까지 꺼내서 풀매 때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비트코인에 정말 지금 미쳐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베팅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뭐 여기가 온다가 아니라 피보나치로 이런 차트도 이제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대응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차트를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결국 금리 0.25, 0.5의 갈팡질팡한 현 추세를 맞춰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럴 수 있어요. 상승을 할 때 어떤 이슈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시장을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거예요. 다음 주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일단 휴전 협상에 대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있고요. 가자 휴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데드라인 기간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미 당국자가 내주의 종결 목표로 일단 하고 있다. 다음 주를 기점으로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텐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이슈를 좀 메이킹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9월까지 금리로 끌고 가고요. 10월부터는 대선으로 대선 전에는 전쟁이 터지지 않게 결국 가정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해리스, 지금 바이든 이 이슈로 대선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바이든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본인이 이제 대선도 나가지 않고 해리스한테 물려줬는데 이 상황에서 전쟁까지 터지면서 혼란하게 할까요? 죽어라 막을 겁니다. 미 대선은 원래 그렇습니다. 전쟁 터지지 않게 죽어라 막을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확전되지 않게끔 죽어라 막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은 그냥 재료일 뿐입니다.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올라간다는 베팅도 참 좋지만 그냥 올라간다는 베팅에는 어느 정도의 분할만 걸어놓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니까 빼고는 메이저 위주로 좀 담아보시고 그래도 이게 혼란이 된다. 그럼 나는 서울 부동산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혼란한 게 바로 해리스가 11월 대선 승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벌써 54%입니다. 트럼프의 가능성이 너무나 낮춰졌고요. 근데 이게 언제든 또 뒤집힐 수 있죠. 또 도널드 트럼프도 대단한 건 분명하니까요. 트럼프는 대통령 해본 사람으로서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해리스에 대한 악재도 지금 터져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슈를 서로한테 공격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약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대선을 변화할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흔들릴 거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응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슈카월드가 옛날에 말을 했는데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템플턴의 의견을 빗대어서 마지막을 하자면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관성 있게 비트코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도 50% 손절했을 때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을지언정 결국 결과론만 보면 다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은요, 뭐 100% 베팅을 하기에는 무리지만 내려오면 땡큐고 내려오지 않고 그냥 가더라도 시장 자체는 냉정하게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라는 템플턴의 의견을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44K가 가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제 시드를 더 투입한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뭐 주든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에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고 한다면 이 시장도 결국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여러분 3일 남았습니다.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